작년 워치 8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울트라 1세대에서 울트라 2세대의 디자인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하반기 언팩에 같이 공개될 갤럭시 워치 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의 공식 렌더링이 유출돼서 유출된 렌더링을 통해서 변경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아직도 2022년에 출시된 워치 5 43mm를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올해는 진짜 갈아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워치 9도 뭔가 작년 워치 8과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워치 9은 사이즈가 기존과 동일하게 40mm와 43mm로 출시가 되고요. 디자인도 워치 8에서 풀 체인지가 됐던 쿠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컬러가 조금 바뀌는데요. 워치 8은 40mm든 40mm든 동일하게 실버와 그라파이트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워치 9은 40mm가 크림과 그라파이트, 43mm는 실버와 그라파이트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본체 디자인을 보게 되면은 워치 8이나 워치 9이나 진짜 거의 동일해요. 실물을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들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출된 워치 9의 렌더링과 워치 8의 렌더링을 비교해 보면은 렌더링상으로는 뭐가 달라졌는지 한눈에 알아차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워치 페이스가 달라서 그렇지 워치 페이스마저 똑같이 해놓으면은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측면을 보게 돼도 두께 차이도 그렇게 워치 9이 더 얇아졌다 이런 느낌은 딱히 안 드는 것 같고요. 버튼부 마감도 주변에 약간 테두리 둘러가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후면도 보게 되면은 정중앙에 있는 메인 센서죠. 바이오 센서는 구성이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서 생긴 모양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센서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요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유일하게 변경된 게 보이는 거는 후면 좌측 상단에 있었던 적외선 온도 센서가 워치 9에서는 많이 크기가 작아졌고요. 그러면서 우측 상단으로 조금 이동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대신에 본체는 거의 그대로지만 기본 스트랩이 조금 변경이 됐죠. 기존에는 스트랩이 이제 밑무늬에다가 체결부 근처에 좌우로 약간 패브릭 스티치 포인트가 있었는데 워치 9 기본 스트랩은 스티치 포인트가 사라졌고요. 바깥쪽이 밑무늬가 아니라 중앙 부분이 크게 좀 파여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스트랩 안쪽도 원래는 칸마다 가로로 조금씩 파여 있었고 안쪽이 스포티한 느낌을 줬었는데 워치 9은 기존과 다르게 통짜로 넓게 파여 있는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랩도 갤럭시 워치 전체적으로 보면은 워치 액티브부터 액티브 말고 일반 갤럭시 워치 라인업 쪽에서는 워치 4부터 스트랩 마지막 마무리를 안쪽으로 한번 끼워 넣는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그게 워치 8까지 이어졌었는데 워치 9은 다시 스트랩 고리가 부활해서 스트랩 고리가 또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이중으로 된 스트랩 고리에 스트랩을 넣는 방식으로 스트랩 마무리하는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트랩이 팔 안쪽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바깥쪽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체결부 쪽 곡선 처리도 조금 바뀐 게 기존에는 스티치 포인트가 있는 그 부분까지 좀 완만하게 곡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그부터 스트랩의 원래 너비까지 완만하게 좁아지는 곡선이 있었던 건데 워치 9은 기존보다 그 곡선이 조금 급격하게 곡선이 마감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끼리도 한번 비교해보면 일단 그라파이트는 기존보다 컬러가 좀 더 어두워졌고요. 그러면서 푸른 톤이 살짝 가미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깊이가 조금 더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렌더링상이긴 하지만 이번 워치 9의 그라파이트 컬러가 제 마음에는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실물을 봐야 알겠죠. 후면도 보시면은 그라파이트가 확실히 워치 9 쪽이 더 어둡게 뽑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3mm에만 있는 실버도 한번 비교해보게 되면은 기존 실버보다 톤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이게 40mm의 크림이 있어서 그런지 실버를 워치 8보다 조금 더 어둡게 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게 워치 8의 실버는 실버에 화이트 스트랩 조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치 9의 실버는 실버에 카키색 스트랩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 조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식 렌더링에 나온 게 보통 기본 스트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43mm 실버에 카키색 스트랩 약간 좀 되게 밀리터리스럽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카키색 스트랩이 기본이라면 약간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출시했을 때도 실제로 기본 스트랩을 카키로 줄지 않을지 약간 이것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무난한 무채색 스트랩으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버가 확실히 더 어두운 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워치 8의 실버는 후면이 화이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워치 9의 실버는 후면이 그레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톤 다운이 된 컬러다 라고 후면에서 딱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워치 9 40mm에는 실버가 안 나오고 크림만 나오긴 하지만 워치 8의 실버와 워치 9의 크림을 한번 비교해보면은 얘네가 오히려 같은 컬러 같은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크림이다 보니까
보니까 워치 8의 실버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색감으로 뽑힌 것 같긴 하고요. 아주 살짝 더 밝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뒷면도 새하얗게 뽑힌 것도 똑같지만 살짝 더 크림 쪽이 따뜻한 느낌이 있죠. 스트랩도 얘가 동일하게 화이트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버를 이제 크림이 개성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의 렌더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워치 8은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워치 울트라는 2025 리비전이 나왔던 거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클래식 대신 울트라 2세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워치 5부터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프로랑 클래식을 격려대로 내놓겠다 라고 선언했다가 이제 프로가 사라지면서 워치 7 때부터 울트라랑 클래식이 격년으로 나오는 걸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워치 8에서 워치 9보다 울트라 1세대에서 울트라 2세대의 디자인 변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치 울트라는 워치 7과 동사되다 보니까 2년 만에 나오는 세대 변화 모델이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게 맞긴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이 풀체인지 수준으로 많이 바뀐 건 아니긴 합니다. 여기도 미미해요, 변화가. 일단 전면을 딱 봤을 때 베젤이 살짝 얇아진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도 본체 사이즈는 47mm로 동일하긴 한데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동일하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이렇게 겹쳐봤을 때 미세하지만 베젤이 얇아진 느낌이 들긴 하죠, 확실히. 그 다음에 베젤링에 기존에는 숫자는 없었고 1시, 2시, 3시, 4시 요거 시에 따라서 해당 위치에 포인트만 딱 들어가 있는 각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시간 단위로 숫자 각인이 들어갔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울트라보다는 클래식이 섞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삼성이 만들었던 스마트워치에서 기어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워치까지 베젤링에 숫자가 각인됐을 때 분 단위로는 각인을 했었는데 시간 단위로 각인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분 단위 각인이 더 나을지 시간 단위 각인이 더 나을지, 이거는 사실 제가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게 더 시계를 볼 때 편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날로그 시계 차시는 분들 보고 계시면은 댓글로 분 단위 각인이 낫다, 시간 단위 각인이 더 낫다, 요거 한번 각자의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다음에 워치 울트라의 디자인 호불호 영역 중에 하나였던 유광 다이아몬드 커팅이 무광으로 변경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상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 커팅의 너비가 상하 좌우가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고 상하가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었는데 워치 울트라 2는 상하 좌우 모두 다이아몬드 커팅의 너비가 균일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면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마이크가 스피커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워치 울트라 2에서는 마이크가 좌측 상단 모서리 쪽으로 위치가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자인 호불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우측 버튼부 마감도 워치 울트라 1세대에서는 너무 두꺼운 플라스틱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스타일의 마감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고급지지 않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워치 울트라 2에서는 이 버튼에 둘러싼 마감이 좀 얇아졌고요. 특히 퀵 버튼 주변에 툭 튀어 올라와 있던 그 마감이 사라지면서 기존에 좀 둔탁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딱 보더라도 홈 버튼과 뒤로 가기 버튼에 있었던 컬러 포인트가 사라져서 확실하게 좀 깔끔해졌고요. 이렇게 측면으로 보니까 전면 베젤링 부분도 한번 바깥쪽으로 깎여 있던 게 워치 울트라 2는 일반 워치 9과 동일하게 평평한 마감으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디자인 변경점들을 모아 보니까 약간 난잡해 보였던 워치 울트라 1세대의 디자인이 워치 울트라 2로 오면서 많이 다듬어졌다, 좀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 다음에 후면을 보게 되면은 얘도 큰 차이는 없는데 바이오 센서에서 좌측에 크게 있었던 적외선 온도 센서가 얘도 좌측 상단으로 조그맣게 이동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면 각인을 보게 되면은 기존 각인에다가 EN13319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다이빙 컴퓨터 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갤럭시 워치 울트라도 워치 울트라 2로 오면서 다이빙 컴퓨터 기능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애플워치 울트라는 디자인을 러기드하게 바꾸면서 다이빙 컴퓨터 기능까지 들어갔다 보니까 그 러기드한 디자인의 설득력이 조금 있었는데 갤럭시 워치 울트라 1세대는 그런 기능도 없었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이빙 컴퓨터 기능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디자인에 대한 설득력도 챙기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게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컴퓨터 기능이 일부 기능들은 구독제로 제공하고 있는데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에서는 다이빙 컴퓨터 기능을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구독제로 제공을 할지 아니면 기본으로 무료로 다 제공을 할지, 이거는 실제 공개 이후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랩도 워치 울트라 1세대에서는 뭔가 옆 동네에서 봤었던 것 같은 그런 오션이 아니죠? 마린 밴드에서 이 버클이 두 칸짜리 러기드한 스타일은 그대로지만 기존에 있었던 스트랩 측면의 구멍도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스트랩 고리도 메탈에서 실리콘으로 소재가 변경되면서 이중 고리를 변경이 됐고, 그리고 스트랩 맨 끝부분에
이거는 조금 굳이 싶긴 한데 울트라라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주황 색깔 테두리까지 둘러진 나름의 유니크한 마감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이거를 굳이 울트라 스트랩이라고 울트라라고 좀 티를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약간 짜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 유출된 게 티타늄 그레이와 티타늄 실버인데요. 먼저 티타늄 그레이는 워치9 그래파이트가 워치8 그래파이트보다 어두웠던 것처럼 얘도 기존보다 더 어둡고 조금 더 푸른 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치9 그래파이트나 워치 울트라 2의 티타늄 그레이나 톤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기본 스트랩도 오렌지 컬러에서 본체 톤에 맞는 다크 그레이 톤으로 변경이 되었고 훨씬 더 일체감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티타늄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동일하지 아예 색상 컨셉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뭔가 조금 더 티타늄의 기본 색깔, 약간 데저트 색깔 그런 거를 살렸다면 이번에는 아예 더 실버에 집중을 한 것 같은 그런 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워치9 실버랑 워치 울트라 2의 티타늄 실버가 비슷한 컬러 톤으로 보이고요. 측면과 전면의 일체감도 워치 울트라 2가 더 좋게 보이고요. 특히 후면을 보게 되면 기존의 티타늄 실버는 후면도 이제 티타늄 실버의 그 컬러를 갖고 가느라 약간 튀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프레임은 또 그 컬러가 아닌데 전면부와 후면만 티타늄 실버 컬러로 유지가 되면서 조금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워치 울트라 2는 얘도 뭐 측면이 전면과 후면 컬러를 완벽하게 따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전면과 후면이 튀는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일체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실버는 기본 스트랩이 그레이 컬러였지만 카키 컬러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워치9 43mm 실버랑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그런 계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갤럭시 워치 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의 공식 렌더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외관적인 변경사항은 이 정도였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루머를 또 보게 되면은 일단 워치 울트라 2의 충전 속도가 FCC 인증을 통해서 유출된 바에 의하면 이번에도 동일하게 10W 충전이 지원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UI가 또 유출이 됐는데 일단 요거는 워치 울트라 2의 갤럭시 웨어러블에서 보여지는 픽토그램식 렌더링이고요. 이건 이제 삼성 헬스와 워치 9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은 히어링이라고 해서 청력, 주변 소음 이런 것과 관련된 UI로 보이는데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된 삼성 헬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청력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청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변 소음 수준을 측정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최신 워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워치 울트라 및 워치 8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뜨기 때문에 이 기능은 확실히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부터 지원되는 것 같고요.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 주변에 있는 소음을 워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청력 손상이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노출되는 소음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청력 손상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귀를 보호하자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소음을 안전, 주의, 안전하지 않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면은 생체 징후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이것도 업데이트된 삼성 헬스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기능입니다. 원 UI 9 이상에 설치된 워치 울트라, 워치 7 또는 그 이후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심박수, 심박 변이도, 호흡수, 피부 온도, 산소 포화도를 기반으로 7일 밤 이상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면 그걸 통해서 생체 징후를 이제 분석해준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UI 유출된 걸로는 심박수랑 심박 변이도가 평소 범위에서 벗어났고 이상이 있는 거고, 호흡수, 피부 온도,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 타겟이라고 되어 있는 이 UI 같은 경우에도 일일 유산소 부하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있는 요 UI랑 언더 타겟 UI가 굉장히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얘 또한 원 UI 9 이상에 설치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 워치 7 또는 그 이후 모델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요. 얘도 이제 일일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부족했다, 보통이다, 초과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 UI 9이 폰의 원 UI 9인지 원 UI 9 워치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원 UI 9 워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원 UI 9 베타를 사용 중이고 워치 울트라 또는 워치 7 이상의 워치를 쓰고 계시는 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생체 징후와 일일 유산소 부하가 작동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UI가 살짝 변경이 있는 것 같고요. 지도를 바로 불러와서 배경에 지도를 띄워주고 설정과 시작,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달리기 운동 측정 중일 때 그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 측정하는 그런 기능도 뭐가 들어갔는데 수심 측정 기능이 아무래도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이게 갤럭시 워치에서는 아마 안 들어갔던 기능인데 애플워치는 애플워치 울트라부터 수심 측정 기능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기능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갤럭시 워치 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 2에 대해서 유출된 공식 렌더링과 유출된 또 다른 정보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도 어쨌든 워치 5에서 워치 9으로 4세대 만에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어쨌든 이제 언팩까지 한 달이 조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갤럭시 하반기 언팩에 공개될 다양한 기기들에 대한 유출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은 한번 정리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